안녕하세요.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최영숙입니다. 인공지능과 더불어 화려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7월의 길목인데요. 삶에 더 깊은 무늬를 새겨 그리느라 숨이 차기도 하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 나다움은 어떤 것일까요? 오로지 평생을 받아서 안아주는 그릇처럼 자식의 삶에 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꽃을 피워주시는 어머니처럼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에서는 고귀한 무늬를 그려 상대를 빛나게 하고 가장 우리 편의 목소리로 마음에 지지 않는 꽃을 심어주는 사랑하는 분들과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창가의 햇살은 의자 하나를 갖다 놓게 한다. 창밖은 영하의 날씨, 앞사는 장례식 상주의 옷처럼 색을 모두 잃고 서 있다.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장, 짧은 인사로 다녀온 조문. 산을 바라보는 나는 눈으로 덮어버린 색들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마음의 의자 하나 놓아주지 못해서 햇살은 의자가 되라 한다. 윗글은 성정희 시인님의 시 햇살이 내어준 자리 전문이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곡 콜로니아의 스비제 볼리 파브제드닝을 들으면서 시냇물의 문을 열겠습니다. Ne gubi nadu, ima vjere, tvoje vrijeme će doć. Jer život nije ni bajka ni san, život nas tjera u novi dan. Preko trnja i kamenja, ponesi boje svoj za van. Svijet voli pobjednike, voli zlatno znamenje. Kada si prvi, svega si vrijedan, na tronu može biti samo jedan. Svijet voli pobjednike, voli zlatno znamenje. Kada si prvi, svega si vrijedan, na tronu može biti samo jedan. Uvijek će biti oni što mržnjom kreću u boj. Njihove duše su sitne duše, njihova srca su bez ljubavi. Jer život nije ni bajka ni san, život nas tjera u novi dan. Preko trnja i kamenja, ponesi boju svojih za van. Svijet voli pobjednike, voli zlatno znamenje. Kada si prvi, svega si vrijedan, na tronu može biti samo jedan. Svijet voli pobjednike, voli zlatno znamenje. Kada si prvi, svega si vrijedan, na tronu može biti samo jedan. Svijet
오늘 시냇물에서는 성정희 시인님을 초대 시인님으로 모셨습니다. 성정희 시인님께서는 2019년 한국문인 시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하셨고 한국문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사임당 문학시문회, 시산문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를 통해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인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 기억을 시로 기억해 오고 계시며 시집으로 잠옷 같은 그 말과 최근 2026년에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주 내용으로 한 머무는 자리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수상으로 제12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시 부분으로 특선하셨습니다. 그럼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성정희 시인님의 시 문이 없는 그릇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문이 없는 그릇. 성정희. 백화점 그릇 매장 구경하다 주방 그릇을 바꿀까 하는 생각 잠시 흔들린다. 화려한 그릇에 눈이 멈추고 도예가가 만든 개성 있는 그릇 앞에 오래 선다. 오랜 인연 이어온 손의 기억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무겁고 밋밋해도 순박해서 어릴 적 코 흘리던 시절 동무 같은 그릇 꾸밈 없는 얼굴에 음식을 담으면 오로지 음식만 돋보이고 내가 꽃이 아니어도 상대를 꽂히게 한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명절 때는 꼭 찾게 되는 문이 없는 그릇은 변하지 않는 중심이다. Les yeux fatigués de trop pleurer, de trop souffrir. Nous allions au nord, bien obligés de nous enfuir. Nous allions chercher le port qui voudrait bien nous accueillir. Caravane de bateaux, vieille barque ou bien radeau, et l'exil à chaque pas, 10 ans déjà. Et puis ce fut le miracle devant notre désarroi. Bien des gens nous ont tendu les bras, 10 ans déjà. Le temps de laisser notre soleil nous réchauffer. Le temps de laisser quelques enfants se marier. On a retrouvé la joie de vivre et maintenant dans tous les quartiers ça sent le thym et le piment. L'Auvergnat dans son café a maintenant pris notre accent. Caravane de bateaux, vieille barque ou bien radeau, et l'amour qui tend les bras, 10 ans déjà. L'amitié de tous les hommes, dont certains doutent parfois, je la vis au plus profond de moi, 10 ans déjà. Caravane de bateaux, vieille barque ou bien radeau, nous avons fait notre choix, 10 ans déjà. Il n'y a plus de défaite, on est parti pour toujours.
aujourd'hui qui de nous peut songer à un retour? Quand on vient de passer 10 années, jour après jour, 10 années d'amitié, de soleil et d'amour.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엘릴 마키아스의 딕스 앤즈 대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시냇물 초대 시인님이신 성정희 시인님을 만나볼까요? 시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희입니다. 네, 앞서 프로필에서 말씀드렸지만 멋진 시인님을 초대 시인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시인님, 저희 청취자님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성정희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 유년기와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쓰며 글과 가까워졌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국어 선생님의 칭찬과 백일장 수상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아버지께서 보시던 색이 누렇게 바른 실로 엮은 오래된 시조집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을 자주 들여다보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난 후 비로소 마음속 이야기를 시로 풀어내기 시작했는데요. 한 편, 두 편 써오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시인님. 네, 시인님께서는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일상생활을 바탕으로 소모임에서 시를 공부하며 습작가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시를 만나서 글을 노래하는 시인이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누구나 마음속에 시 한 편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감정을 글로 옮기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시인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네. 요즘은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 등에서 시 창작을 배울 기회도 많습니다. 꾸준히 쓰다 보면 시를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도 하고요. 백일장에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네. 저 역시 블로그에 메모하듯 글을 쓰고 시간 날 때마다 태고하며 작품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예. 시인님의 블로그를 가면 시인님의 시들을 네이버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블로그에 일기처럼 쓰기 때문에 아. 비공개로 해놓고 아. 시간 날 때마다 그때그때 메모장처럼 기록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네. 참고하겠습니다, 시인님. 네. 염수경 낭송가님께서 낭송해주신 그 무늬 없는 그릇 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무늬 없는 그릇 이 작품에 대한 창작 배경, 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백화점에서 그릇을 보다가 예.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오래 쏜 평범한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잠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감정을 시로 담았습니다. 예. 백화점의 그 화려하고 개성 있는 그릇들 앞에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하셨지만 그 결국 시선이 머문 곳은 무늬 없는 그릇이었잖아요. 이 화려함이 주는 매혹과 평범함이 주는 편안함에 대한 그 시인님의 견해는 어떤 것일까요? 네. 화려함은 순간의 매혹이 있지만 평범함은 오래 머무는 편안함이 있어요. 결국 삶을 지탱하는 것은 늘 곁에 있는 익숙한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익숙한 것이 편하잖아요. 예, 그 일상에서 화려함과 편안함은 늘 공존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랜 인연 이어온 손의 기억이라는 표현도 인상적이고 그 시 속의 그릇은 무겁고 밋밋해도 순박해서 차마 떠나보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무늬 없는 그릇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인님의 그릇에 얽힌 그 시절 이야기나 추억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네. 신혼 초부터 백자 그릇을 사용해 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오래 살았는데요. 네. 명절이나 생신 때 음식을 담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백자 그릇은 화려하지 않지만 음식 본연의 모습을 돋보이게 해주고요.
그 시간이 쌓이며 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의 기억으로 오래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소중한 추억 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시인님. 네. 그리고 그 내가 꽃이 아니어도 상대를 꽂히게 한다라는 구절은 그 이 시의 백미라고 느껴져요. 그 음식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삶을 대하는 깊은 태도와 인간관계를 투영해 보기도 했어요. 그 비움과 배려의 철학이 있다면 시인님 무엇일까요? 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무늬 없는 백자 그릇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돋보이게 하는 여백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시인님께서는 무늬 없는 그릇을 변하지 않는 중심이라고 정의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청취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나만의 중심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네. 빠르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신뢰와 따뜻함이야말로 삶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뢰와 따뜻함, 그 말씀 참 좋습니다. 그 시인님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변하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심은 남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쵸. 그 선한 진심이라는 단어로 더 따뜻해지는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 시 무늬 없는 그릇은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으셨나요? 예. 요즘은 새로운 물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는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한 물건처럼 사람과의 인연도 시간을 통해 깊어집니다. 그런 지속되는 가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릇의 역할을 그 사람들의 깊어지는 인연과도 연결을 지으시니 더 와닿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 무거워서 못 쓰거나 유행이 지난 그릇을 우리는 버리고 새 그릇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인간관계에서 좀 거북하거나 맞지 않을 때 시인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셔요? 예. 사람과의 인연은 그릇처럼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며 멀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한때 마음을 나눈 인연이기에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사람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만남보다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시인님께서는 국문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시창작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네. 평생 학습관, 시창작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습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직접 쓰지 않으면 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네, 네. 평소에도 늘 습작을 하고 계시겠네요. 네, 꾸준히 메모를 했다가 시간 날 때 퇴고하고 그럽니다. 네네. 그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문학이란 어떤 것인지 인문학적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예. 네.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들여다보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특히 시는 짧은 글 속에 삶의 기쁨과 슬픔, 그리움을 담아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곧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요즘 같은 시인님 그 AI 시대에 삶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 암송하게 하며 입버릇처럼 해온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네. 그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뜻으로 외우게 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쵸.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배우지 않으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인생 불악이면 여명은 야행이니라. 아, 네. 늘 배우면서 자신을 살피자라는 귀감이 되는 말씀 참 좋습니다. 시인님,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서 가겠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듣고 싶은 신청곡 말씀해 주실래요? 아, 네. 바람의 노래 네.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소양의 노래인가요? 네네. 네, 네. 그럼 작가님의 신청곡 바람의 노래를 듣고 이야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96.3MHz 손해 FM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의 그 성정희 시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인님, 이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네. 저는 시를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와, 시어를 떠올리고 습작하고 하물며 침대 밑에서도 태고하고 핸드폰으로 와. 시를 쓰거든요. 네. 그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님은 시 쓸 때가 가장 행복하시죠? 네, 제일 행복합니다. 이제 행복한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시를 창작하실 때 추구하고 계신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시색에 그런 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사람과 모든 사물에 대한 사랑과 소통을 담으려고 늘 시를 쓸 때는 먼저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는 사회의 깊이가 생명의식 속에서 시적 언어를 재탄생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네. 그 시인님께서는 그 첫 번째 시집 잠옷 같은 그 말에 이어서 최근에 예쁜 두 번째 시집 머무는 자리 그 시집을 출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출간하신 시집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저희 두 번째 시집은 머무는 자리인데요. 네. 일상에서 발견한 소중한 감정들을 관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남는 감정을 누구나 쉽게 사랑과 소통을 나누려고 시집 속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자연과 생명과 인연 등의 이야기가 담아있을 성정희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 잠옷 같은 그 말과 머무는 자리 시집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님 시집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시인님 그리고 그 삶의 멘토 같은 분이나 그 잊지 못할 분이 계실까요? 아, 네. 저는 친정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무섭기만 하고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존경합니다. 네. 아버지가 가장 삶의 스승이고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병석에 계셨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내가 배우자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관계와 책임, 사랑의 의무를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부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과 책임,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몸으로 체득을 하잖아요. 굳이 말로 안 해도. 네네. 그동안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으시면 함께 나눌까요? 아, 네.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기쁨이 가장 큽니다. 아, 네. 그 자녀를 키우시면서 에피소드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아, 예.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 30살쯤 되었을 때인데요. 가족 생일날 케이크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영어로 가르쳐 준다고 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부르는데요. 네. 해피 반스데이 투 유 해서 식구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와. 케이크 손가락으로 콕 찍어 먹던 모습이 지금 선하게 떠오릅니다. 아이들은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큰 행복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 서너 살 때 아들은 지금 꽤 컸겠네요. 네. 장가 간 건가요, 혹시? 네, 지금은 장가 가서 또 자녀를 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와, 얼마나 예쁘실까요? 예, 예. 그리고 시인님 읽었던 도서 중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작품이 있으실까요? 아, 예. 책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암송하고 다녔던 미라보 달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그 몇 소절만 좀 암송이 되실까요? 아, 예. 네. 미라보 해주실래요? 다리. 네. 아폴리네르.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사랑은 흘러간다.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네 사랑도 흘러간다. 인생은 얼마나 느리고 희망은 또 얼마나 강렬한가. 여기까지 두 소절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 미라보 다리 아래 그 시인님의 애송시였네요. 이렇게 직접 낭송까지 해주시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는 시를 알고 난 후에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아, 네. 제가 시를 쓰면서는 사물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고 좀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사유의 시간에는 보통 하루 중에서 어느 시간대에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러신가요? 저는 보통 메모를 해놨다가 잠잘 때 침대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성의 시간도 갖는데요. 네. 늘 남편이 핸드폰 끄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유하고 뭐 시작도 되시고 그러시나요? 네, 웬만하면 침대에서 네. 이렇게 시 한 편 메모라도 꼭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인님들께서 그러면서 많이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누워서 생각하시면서 새벽까지 잠 안 오면 그때 또 시 한 수 뚝딱 한 수 이렇게 완성하시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인님도 역시나 예. 그러시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깊이 있다가 시 한 편 써지면 그 성취감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 그거를 다음에 또 퇴고를 하면서 그쵸. 이제 완성된 작품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소소한 행복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지 시인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얼굴을 지금 못 보고 계시겠지만 그 인상도 참 좋으시고 참 깊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예. 시인님 그 무늬 없는 그릇에 이어서 그 또 한 편의 시를 저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라지지 않는 말이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라지지 않는 말,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면서, 어떤 시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그 시 창작 배경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어느 봄날 석촌호수에 갔는데 철쭉이 만 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꽃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정원에서 철쭉이 활짝 피었을 때 사진 한 장을 찍은 게 있거든요. 네. 그때 그 사진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래도록 지지 않는 꽃처럼 살아가라. 네. 그런 생각이 스며들었고 그 네. 감정이 이 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배경 정말 멋지십니다. 그럼 그 작가님의 작품 배경 설명을 생각하시면서 시 사라지지 않는 말을 낭송가 염수경님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말. 성정희. 어머님의 목소리가 석촌호수 철쭉 속에서 들린다. 키가 작아진 어머님. 아파트 공원 철쭉 앞에서 온화한 미소로 찍은 사진을 남기고 마지막 이사를 갔다.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 사이에는 웃음만 가득하다. 부드럽고 조곤조곤 꽃들 대화처럼 들리는 소리. 손을 잡을 수 없는 어머님. 꽃 앞에 웃고 있다. 구순이 지나도 거울을 자주 보던 마음에 온유한 말 갖고 왔을까? 어머니 목소리는 꽃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오래도록 지지 않는
꽃을 피우라 한다.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개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젖줄 떠나 자란 키는 당신보다 크지만 지금도 내 마음은 그 발벽에 그립니다. 내 발벽에 의지하신 야윈 얼굴에 야속하게 흘러버린 그 세월이 부정해 어머님이 아실까봐 소리 없이 울었네. 지금도 그 한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낭송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진희의 어머니였습니다. 염수경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시를 감상해 보았는데요. 참 애잔합니다, 시님. 네. 특별히 어머니와의 기억이나 추억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어머니는 조용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저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칭찬이 오래도록 사랑으로 기억되고 어머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용하고 부드럽게 칭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니가 시어머님이셨네요. 예, 시어머님인데요. 저는 친정어머니도 좋지만 시어머님하고 오래 같이 살아서 더 정이 깊습니다. 몇십 년 동안 뭐 사신 건가요? 예, 모시고? 한 25년 살았습니다. 와, 정말 훌륭한 며느님이십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네. 존경합니다, 시인님. 2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네요.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그 특별한 순간의 감회를 체험을 하셨는데요. 시인님께 철쭉은 지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네, 철쭉은 이제 제게 어머님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는데요. 늘 조곤조곤하고 목소리가 온유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늘 어머님 목소리를 닮아야지 했는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아파트 정원에 활짝 핀 철쭉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사진 한 장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사진이 저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 정말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 많이 남기고 가신 것 같아요. 네, 구순이 지나도 거울을 자주 보던 마음에 그 온유한 말 갖고 왔을까? 그 라는 구절에서 그 어머니의 온유한 말이 시인님께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 네. 어머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며 늘 말씀을 조곤조곤 온유하게 하셨어요. 특히 며느리인 저한테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들은 제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말의 힘을 배우게 해 주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데요, 시인님. 그 저희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그 어떤 마음의 꽃을 피우면 좋겠습니까? 아, 네.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말로 서로의 마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시인님. 그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소통이 담긴 시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네, 그 깊은 성정과 서정성으로 멋진 사랑의 시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시인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냇물 청취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도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네네. 시인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정희 시인님 그 오늘 무늬 없는 그릇과 그 사라지지 않는 말, 그 두 작품과 함께 말씀을 참 차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 시문화 저변화를 위한 시냇물 방송에 출연하시어 그 깊은 울림과 겸손과 배려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시인님 문운이 더욱 창대하시고 건필하시어 더욱 사랑 많이 받는 그런 따뜻한 시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에서는 성정희 시인님의 시 무늬 없는 그릇과 사라지지 않은 말 작품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가 꽃이 아니어도 상대를 꽂히게 한다. 그 깊은 그릇의 마음이 석촌호수 철쭉 사이로 조곤조곤 들려오던 어머니의 온유한 목소리와 닮아서 가슴이 더욱 뭉클해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빛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무늬를 지우는 일. 내 삶이 다한 뒤에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선한 말 한마디를 남겨두는 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하지 않는 중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말 한 그릇을 대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큐빅이 박힌 자석 팔찌, 기능보다 장신구, 외출할 때 동행한다. 어느 날 연결된 부위가 끊어졌다. 다시 이어서 사용해야지 하다가 몇 달 잊고 있었다. 그 사이 마음 변하고 그냥 버릴까? 고쳐서 쓸까? 흔들리기 시작한다. 생각해보니 사소한 감정으로 끊어진 인연. 하루 이틀 미루다 영영 멀어지고 말았다. 윗글은 오늘의 초대 시인 성정희 시인님의 시 고리 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성정희 시인님과의 시들과 그 진솔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으로 가득하셨기를 바라봅니다. 시가 흐르는 냇물 시냇물은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시와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냇물, 오늘의 마지막 곡
세정안의 편지를 들으며 저는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연홍식, 구성의 김은희, 진행의 최영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